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배나 되는 위력의 핵 미사일을 그것도 수십 발 싣고 다닐 수 있는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미 공군의 B-52인데요. 최근 쉴 틈 없이 동아시아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남중국해 미 해군 핵항모 루스벨트 위로 미 공군 B-52 전략 폭격기가 함재기들을 이끌고 날아갑니다. 중국 코앞에서 미국 해군과 공군 핵 전략 자산이 합동 훈련을 벌인 겁니다. 지난달 22일엔 B-52 2대가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 전시장 상공에 등장했습니다. 이보다 사흘 전엔 필리핀 공군 FA-50의 호위를 받으며 남중국해 상공을 정찰하기도 했습니다. B-52 전략 폭격기가 일주일 사이 3차례나 남중국해 일대에 전개한 겁니다. B-52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배 위력을 가진 핵순항 미사일을 20발까지 무장할 수 있습니다. 이달에도 B-52의 동아시아 출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동해상에서 훈련했고 지난 3일엔 일본 주변 상공에서 공중 급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괌에 순환 배치된 전략폭격기의 공개 비행 훈련은 두세 달에 한두 차례가 보통이었지만 최근 출격 횟수가 급증한 겁니다. 승무원들은 괌에 있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 기지도 방문했는데 핵의 공격과 수비, 창과 방패의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적 안보 불안 상황 속에서 중국과 북한이 오판을 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최고 수준의 압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는 14일까지 예정된 한미연합 프리덤 쉴드 훈련과 연계해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미 공군은 지난달 27일 괌 앤더슨 기지에서 B-52 전략 폭격기의 극초음속 미사일 숙달 훈련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괌에 순환 배치된 B-52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고 이륙해 공격하는 작전 절차를 연습한 겁니다. 미군이 괌 배치 B-52의 극초음속 미사일 훈련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에 동원된 극초음속 미사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찬했던 에로, 즉 AGM-183입니다. I call it the super duper missile. And I heard the other night 17 times faster than what they have right now. Then you take the fastest missile we have right now. 최고 속도는 음속의 20배인 마하 20, 최대 사거리는 1600km.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10배 강한 150킬로톤 규모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B-52에서 공대지 방식으로 쏘면 정점 고도를 찍고 내려오는 지대지, 함대지 미사일과 달리 곧바로 저공 초음속 비행에 들어가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괌 B-52의 경우 일본 동쪽 태평양 상공에서 요격당할 위험 없이 2분 만에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드롭을 시키고 쐈을 경우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표적 관리가 그만큼 더 시간이 더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리하고 미국 국방부는 4년 전 전투력 2045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괌 B-52의 이번 훈련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게임 체인저 시나리오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병사들의 격려를 받으며 북한의 신형 탱크가 지나갑니다. 포신 아래 탱크에 탄 김정은 총비서가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탱크 부대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이 직접 탱크에 탑승한 겁니다. 신형 탱크가 7대 정도 동원됐는데 실전을 가정한 훈련 모습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신형 주력 탱크가 매우 우수한 타격력과 기동력을 훌륭히 보여준 데 대하여서도 만족을 금치 못하시면서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신형 탱크는 그동안 열병식에서만 공개됐습니다. 외부 공격을 막아내는 장갑이 전면부 중심으로 보강됐고 바퀴가 6개에서 7개로 늘어난 만큼 크기가 커져 더 많은 탄약을 실을 수 있게 됐으며 대전차 미사일, 조준 장치들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영상에는 대전차 로켓을 요격하는 모습도 담겨 있어 방어 체계까지 갖춘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북한 전차가 우리 전차보다 뛰어났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전차도 현대전에 맞게 개량이 되고 개발되고 있으면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신형 탱크 훈련 공개는 한미 연합 훈련 대응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이번엔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보다는 김정은 총비서 참관하에 재래식 무기 성능을 점검하는 훈련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한미 연합 연습은 전차와 장갑차 등이 동원된 연합 화력 훈련을 끝으로 오늘 종료됐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정식 기자. 네. 한미 연합 훈련이 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데 북한의 반발이 없었던 건 아닌데 대규모 전략적 도발은 하지 않았어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지난 4일부터 어제인 14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김정은 총비서 참석하에 진행된 북한군의 군사훈련이 3번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 6일 있었던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기지에서의 훈련은 최전방 초소를 공격하는 훈련이었고요. 7일 날 인민군 대연합부대 포사격 훈련은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부들의 대규모 화력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 13일에 있었던 탱크 부대 간 대항 훈련은 전쟁이 나면 지상 공격을 맞는 대규모 기갑부대 훈련이었습니다. 모두 실제 전쟁에 대비한 훈련이긴 합니다만 재래식 훈련이고 전략미사일 발사 같은 것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미훈련에 대해서 반발은 하는데 일종의 수위 조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번 한미 훈련 기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수위 조절을 한 이유가 뭐라고 분석이 됩니까? 이 한미훈련 기간이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기간과 상당히 겹쳤다는 점도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지금 굳이 미국을 상대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이든 정부보다는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하고 싶을 텐데 지금 전략적 도발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직전이라면은 대선에 영향 주기 위해서 ICBM을 쏜다든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네, 김정은 지시에 따라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게요, 지방발전 정책입니다. 지방발전 20곱하기10 정책이라고 해서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을 만들어서 10년 안에 북한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 이런 정책이 시작이 돼서 공장 건설이 시작이 됐거든요. 김정은이 지난달 28일 날 평안남도 성천군의 경공업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걸 시작으로 실제로 북한 전역의 20개 시군에서 공장 착공식이 진행이 된 게 보도가 됐습니다. 올해 20개 공장을 완공을 하고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매년 20개 공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행정력이 여기에 총 집중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